이번 경기 본머스 대 번니. 최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두 팀의 경기지만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이진 않는 경기입니다. 본머스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득점력에서도 현저히 나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번니의 수비 정도는 어렵지 않게 뚫어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번니가 최근 연속된 패배에서 원정의 부담을 안고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의 기회도 노리겠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원정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승점 1점이라도 노리기 위해서 템백을 구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본머스가 최근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는 못해도 빠른 공격 전개와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기 때문에 홈팀 본머스의 승리는 인정하고, 픽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썬더랜드.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3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집중력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강팀들과의 연이은 일정으로 체력적으로도 문제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브라이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부진을 씻어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썬더랜드가 지난 경기에서 뉴캐슬을 잡아내고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선전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조금씩 식는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것이고,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핵심 선수인 미토마 선수도 부상 복귀를 하면서 전력이 더 탄탄해졌습니다. 물론 썬더랜드가 원정에서 라인을 내려앉히면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브라이턴이 홈 이점을 등에 업고 썬더랜드의 뒷공간을 지속해서 노릴 가능성이 크고, 측면에서 공격보다는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썬더랜드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홈팀 브라이턴의 승리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렌트퍼드. 도무지 경기력이 살아날 것 같지 않는 울버햄튼입니다. 지속된 패배로 인해서 벌써부터 강등이 확실하다고 보일 정도의 경기력이고, 19위 번니와 승점이 8점 차이고 압도적인 꼴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패의 흐름에 빠져 있다곤 하지만 직전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보여줬던 간절함이라면 어쩌면 이번 경기에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홈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른 선제골이 이번 경기를 풀어갈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브렌트퍼드가 순위에서나 경기력에서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득점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홈과 원정에서 큰 경기력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첫 승 제물로 아깝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실점이 많은 울버햄튼으로서는 어쩌면 더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브렌트퍼드가 중원에서 압박을 가하겠지만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압박은 오히려 공격 템포를 잃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울버햄튼의 첫 승 쪽으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토트넘 대 리버풀. 토트넘은 직전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3대0으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경기력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홈 2경기에서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고, 득점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연승 행진을 이어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했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이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하면서 토트넘의 수비 실수를 유도하겠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홈에서 경기력이 좋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뭔가 리버풀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없겠고, 최근 부진하긴 했지만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살라 선수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에키티케 선수가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복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양쪽 많은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이고,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의 부진을 씻어내는 경기, 리버풀은 연승을 이어갈 경기로 전력을 다할 경기로 예상을 해보면서 홈팀 토트넘의 승리와 패배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유벤투스 대 AS 로마. 이번 경기는 저득점 양상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패배를 한다면 한 점 차이의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득점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탄탄한 중원과 조직력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유벤투스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큰 무리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3백을 기반으로 측면 공격을 살리면서 빠른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에 안정적인 수비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낮게 내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로마는 수비 라인을 두텁고 간결하게 두면서 파울로 디발라 선수와 루카쿠 선수를 필두로 롱패스의 타켓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 한 골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어느 한 팀이 선제골을 기록하면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에버턴 대 아스날. 에버턴은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강팀들과도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리그 9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리 있는 플레이를 할 것이고, 빠른 역습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에버턴의 플레이입니다. 아스날이 상대적인 강팀이고 지난 5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에버턴이 단 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상성이 좋지 못합니다. 근데 최근 아스날이 공격을 풀어가는 흐름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측면 공격과 데클란 라이스 선수를 필두로 하는 롱패스의 공격 전개를 펼칠 아스날이지만 원정에서의 실점률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아스날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정배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 아스날의 수비 불안이 원정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고, 에버턴이 홈에서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아스날을 잡아내는 이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에버턴의 승리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칼리아리 대 피사. 순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팀이고 최근 경기력에서는 승리보다는 무승부와 패배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는 두 팀의 경기인 만큼 이번 경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칼리아리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인 만큼 경기 자체는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의외로 전방에서 많은 기회를 창출하면서 여러 기회를 노리고 있는 칼리아리의 상황입니다. 다만 득점 마무리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피사의 수비를 뚫어내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피사가 전력이 딸리고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조직력은 의외로 좋아 보이고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득점력은 준수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복 있는 경기력은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수비 라인을 크게 내려앉아서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를 할 것이고,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한 카운터로 대응할 피사이기 때문에 홈팀의 압도적인 승리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픽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맨유. 빌라는 최근 6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6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고 있긴 해도 4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의 집중력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빡빡한 일정으로 체력적인 문제도 보일 시점입니다. 또 맨유가 최근 실점이 많고 부진하긴 해도 부상자들의 복귀로 인해서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고, 빠른 전방 침투로 질 높은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수비 집중력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많은 득점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지난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맨유가 빌라 원정만 가면 압도적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성 부분에서도 고려해 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빌라의 무패 2개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제노아 대 아탈란타. 이번 경기는 전력의 차이가 분명해 보이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아탈란타가 원정 경기지만 60% 이상의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노아가 공수 전환이 빠르지 못하고 수비에서의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고 롱볼 전개에서의 세컨볼을 노리면서 아탈란타의 골문을 노릴 가능성도 큽니다. 또 아탈란타가 득점력이 좋긴 하지만 거의 매경기 실점을 내주면서 수비에서의 불안을 노출하고 있고, 지난 맞대결에서 4대0의 대승리를 기록하긴 했어도 이른 시간 수적 우세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또 원정에서는 우디네세, 엘라스 베로나에게 패배하면서 극심한 원정 기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수적 열세로 완패한 제노아가 이번 경기에서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홈팀 제노아의 승리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